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생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시설은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소변기와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말합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연결 통로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통로의 경우에는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면 회전 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남녀 각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바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 출입구 옆에 정형 블록을 0.3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용 점자 표지판을 출입구 옆 벽면에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일반 화장실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반 화장실로 이용을 유도합니다. 대변기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나요? 대변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측면 레버, 후면 레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변기의 유효 바닥 면적은 현재는 폭 1.6m, 깊이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치된 시기에 따라 규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측정해보세요.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0.75m 이상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측면을 이용하여 대변기로 옮겨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2018년 8월 9일 이전에 0.8m 이상이었으나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0.9m 이상으로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설치된 연도를 잘 확인해 보세요.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형태가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 바뀌어닫이문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변기 안쪽으로 여닫는 문이나 주름문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변기의 형태는 양변기여야 하며 대변기의 앉는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기의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기 아래쪽을 잘 살펴보시면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이 휠체어의 발판에 닿지 않아야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 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측 수평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양옆 수평 손잡이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수평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되어야 대변기 측면 공간 접근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변기 한쪽 옆에 수직 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하고 길이는 0.9m 이상으로 벽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가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낮게 설치되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화장실의 세정장치, 휴지거리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어야 그 외부에서 청각장애인 등이 확인하는 데 편리하겠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에서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돼야 하며 바닥에 쓰러졌을 경우 등 유사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소변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변기의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돼야 합니다. 수평 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설치돼야 합니다. 좌우 수평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직 손잡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돌출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기댈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면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면대의 상단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도꼭지 냉, 온수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나요? 이번엔 욕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죠. 욕조는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 공간이 있어야 편리하게 욕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나요? 네, 이상 없이 잘 설치되어 있네요. 욕조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인지 체크해 볼까요? 기울기는 전문 측정기,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욕조 및 욕조의 바닥 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등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욕조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때 핸들식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기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샤워실과 탈의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샤워실과 탈의실 역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부스를 포함한 샤워실의 유효 바닥 면적은 각 면의 길이가 0.9m, 0.9m 또는 0.75m, 1.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샤워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샤워실의 바닥 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등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샤워기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때 핸들식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탈의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탈의실 수납 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탈의실 수납 공간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가요?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등 위생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각종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